해공왕 무너지는 왕권의 비극. 765년 6월 신라 왕궁에 8살 어린 왕이 즉위했다. 그의 이름은 건운, 경덕왕이 맏아들이었다. 어머니 만월 부인 서부란 의충의 딸이 태후가 되어 섭정을 시작했다. 태자 전하, 아니 이제 대왕 전하께 없어 즉위하셨습니다. 신하들의 절을 받으며 옥좌에 앉은 어린 왕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즉위 직후 대사령을 내려 죄수들을 풀어주고 왕은 대학에 거둥하여 박사에게 상서를 강의하게 했다. 유교 경전을 배우는 어린 왕의 모습은 신하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66년 두 개의 해가 함께 떠올랐다. 양리공의 집에서는 다리가 5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고 강주에서는 땅이 꺼져 검푸른 못이 생겼다. 하늘에서는 북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신라 전역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767년 7월 해공왕은 이찬 김은거를 당나라에 보내 책명을 청했다. 김은거, 그대가 당나라에 가서 책명을 청하시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왕 전하. 어린 왕에게는 당나라의 권위가 필요했다. 당대종은 자신전에서 사신을 접견하고 이듬해 창분왕중 귀순경을 보내 해공왕을 계부이동 3사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아울러 왕의 어머니 만월 부인을 대비로 책봉했다. 하지만 그 권위만으로는 신라 내부의 균열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별 3개가 왕궁들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혔다. 그 빛이 불꽃처럼 솟았다가 흩어졌다. 768년 7월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다. 일길찬 대공이 아우 아찬 대령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대공 각간이 군사를 일으켰다. 반란이다. 대공은 무리를 모아 왕궁을 에워쌌다. 병사들이 궁궐 사방을 둘러싸고 칼과 창을 들고 위협했다. 문을 열어라. 어린 왕을 내놓으라. 반란군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11살 해공왕은 궁궐 안에 갇힌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머마마, 저들이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걱정 마시오, 대왕 전하. 충신들이 지켜줄 것이오. 만월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 역시 두려웠다. 왕궁은 33일간 포위되었다. 1달 이상 궁궐 안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밤마다 반란군의 함성이 길려왔고 궁궐 안팎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대왕 전하를 지켜라. 반역자들을 물리쳐라.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마침내 왕의 군사가 반란을 평정했다. 대공과 대렴이 붙잡혔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대공과 대렴이 목숨을 구걸했지만 소용없었다. 해공왕은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다. 부족을 모두 베어라. 고조로부터 현손까지 그리고 반개 친족까지 모두 처형되었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전한다. 왕도와 오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웠다. 반란은 왕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신라 전역에서 각간들이 군사를 일으켜 서로 싸웠다.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고 석 달을 끌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10월 해공왕은 이찬 신유를 상대 등으로 김은거를 시중으로 삼았다. 반란을 진압한 공신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어린 왕의 권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후 해공왕 재위 기간 내내 지진, 가뭄, 해성, 흘비 같은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770년에는 호랑이가 집사성에 들어왔고 8월에는 대하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되었다. 왕은 거듭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772년부터 776년까지 매년 2차례씩 사신을 보내며 금, 은, 우황, 어아주, 조아주 같은 토산물을 바쳤다. 당나라의 지지를 얻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하지만 신라 내부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774년 9월 이찬 김양상이 상대등이 되었다. 이는 신라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태종무열왕 이래 강화되어 온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귀족 연립 정권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양상은 나무란개였다. 무열왕의 직계가 아닌 그가 최고 귀족 관직에 오른 것은 왕권의 독점적 구조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775년 반란이 계속되었다. 6월에는 이찬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베어 죽임을 당했다. 5년 전 시중을 지냈던 그였다.
8월에는 이찬 염상이 시중 정문과 함께 반역을 꾀했다. 염상은 경덕왕 때 시중을 지내며 관호 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두 사람 모두 베어 죽임을 당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란이 계속되는가? 해공왕은 괴로웠다. 776년 정월 왕은 교서를 내렸다.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것으로 되돌리노라. 경덕왕이 중국식으로 고쳤던 관직명을 다시 신라 고유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귀족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였지만 동시에 왕권의 약화를 의미했다. 같은 달 해공왕은 가문사에 행차하여 바다를 바라보았다. 문무왕이 외병을 막기 위해 세우기 시작했고 신문왕이 완성한 호국 사찰이었다. 조상님들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소란살이 된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77년 3월 서울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죽었다. 4월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때 상대등 김영상이 왕에게 글을 올려 당시 정치를 긍론했다. 전하, 신이 감히 글을 올리나이다. 해공왕은 떨리는 손으로 상소를 받았다. 김영상의 글은 날카로웠다. 당시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전하께서는 어려서 즉위하셨으나 이제 장성하셨습니다. 하오나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당나라에만 의지하시려 하십니까? 최고 귀족이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해공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의 충원, 과인이 명심하겠소. 겨우 짜낸 대답이었다. 김양상은 물러갔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10월 이찬 김주원이 시중이 되었다.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그는 왕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780년 정월 누런 안개가 끼었다. 2월 흙비가 내렸다. 그리고 신하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왕께서는 어려서 왕위에 오르셨으나 이제 장성하셨는데 음악과 여자에 빠지셨다 하오. 돌아다니며 즐기시는데 절도가 없다 하오.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 인심이 등을 돌려 나라가 불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어느 날이었다. 이찬 김지정이 움직였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지정은 무리를 모았다. 어린 왕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소.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소.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해공왕의 삼촌들, 사촌들도 가담했다. 궁궐로 간다. 반란군이 왕궁을 향해 진격했다. 칼과 창을 든 수백, 수천의 병사들이 몰려왔다. 반란이다. 김지정이 군사를 일으켰다. 왕궁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문을 부수라. 왕을 끌어내라. 국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반란군이 궁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해공왕은 내전 깊숙한 곳으로 피신했다. 왕비도 함께였다. 이찬 김장의 딸, 두 번째 왕비였다. 어찌 이런 일이. 왕비는 떨고 있었다. 해공왕도 두려웠다. 25살의 젊은 왕이었지만 이미 지쳐 있었다. 어릴 때부터 반란과 배신,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왔다. 밖에서는 칼부림 소리가 들렸다. 으악! 대왕 전하를 지켜라.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싸우다 쓰러졌다. 반란군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쿵, 쿵, 쿵. 문이 열렸다. 칼을 든 병사들이 들어왔다. 대왕 전하, 여기 계시는군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해공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이 번쩍였다. 아니, 안 돼. 왕비가 왕을 막아섰다. 하지만 칼은 냉정했다. 왕비가 먼저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흥건히 퍼졌다. 해공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신라여, 미안하오. 두 번째 칼이 내려왔다. 해공왕이 쓰러졌다. 신라 제36대 왕, 태종무열왕의 직계 후손,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16년을 버텨온 왕이 그렇게 죽었다. 4월 상대등 김영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다.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라. 김양상과 김경신의 군대가 궁궐로 진격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김지정과 그의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다. 반란은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미 해공왕과 왕비는 살해된 후였다.
김양상 등이 궁궐에 들어가 왕과 왕비의 시신을 확인했다. 대왕 전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양상이 입을 열었다. 시호를 해공왕이라 하라. 은혜롭고 공경한다는 뜻이니 합당하도다. 해공왕. 사남은 자들이 주등왕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첫째 왕비 신보왕후는 이찬 유성의 딸이었고 두 번째 왕비는 이찬 김장의 딸이었다. 사서에는 왕비들이 궁중에 들어온 날짜조차 빠져 있었다. 혼란의 시대 기록마저 제대로 남길 수 없었다. 해공왕의 죽음과 함께 태종무열왕에서 시작된 무열왕계 직계 왕통은 끊겼다. 곧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했다. 나무란계였다. 왕통이 바뀐 것이다.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역사적 평가와 의의에 해공왕은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의 붕괴와 하대, 귀족 연립 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비극적 군주였다.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어머니 만월부인의 섭정 아래 16년간 재위했으나 그의 치세는 끊임없는 반란과 정치적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768년 대공대렴의 난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96각간의 난으로 불릴 만큼 신라 전역을 휩쓴 대규모 정치 위기였다. 이는 태종무열왕 일의 집사부 중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제왕권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다. 경덕왕대 추진된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관제를 중국식으로 개편한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시도였으나 해공왕 12년 776일을 모두 복구한 것은 왕권이 귀족 세력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해공왕은 왕권 회복을 위해 16년간 당나라에 11회나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적 지지를 구했고 오묘제를 정비하여 미추이사금, 무열왕, 문무왕, 성덕왕, 경덕왕의 위패를 안치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770년 김용, 775년 김은거와 염상정문, 780년 김지정에 이르기까지 반란은 계속되었다. 결정적으로 774년 나무란계인 김양상이 상대 등에 오른 것은 무열왕계. 직계 왕통의 독점적 권력 구조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777년 김양상이 왕의 시정을 공개적으로 극론한 것은 최고 귀족의 왕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의 권위가 추락했음을 보여준다. 780년 김지정의 난으로 해공왕과 왕비가 시해되면서 무열왕계 직계 왕통은 단절되었고 나무란계인 김양상 선덕왕, 김경신월 성왕의 왕위가 넘어가며 신라는 중대에서 하대로 이행했다. 이후 신라는 진골 귀족 간의 치열한 왕위쟁 탈전, 지방 세력의 성장, 그리고 결국 후삼국으로의 분열이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해공왕은 개인의 비객을 넘어 통일신라, 전제왕권 체제의 종언과 귀족 중심 체제로의 전환, 나아가 신라 사회 전반의 동요와 쇠퇴가 본격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선 인물로서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